안녕하세요. 성공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 강의를 할 김승환입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행복한 창업이고요. 이번엔 성공 창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성적인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뭐 동기부여, 꿈 이런 얘기였고, 이제 성공 창업은 조금 더 세속적으로, 조금 더 스킬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성공 창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결하셔야 될 개념인데 이게 바로 미싱 링크입니다. 제가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부제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미싱 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미래에는 필요 없는 학문을 위해 또 없어지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한다.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시나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 있는 시간, 학원 시간 합치면 아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10시간 이상. 그런데 그게 곧 없어질 학문이나 직업이라면 우리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 기술가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빠르게 없어질 직업 1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힌트 드릴까요? 옛날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마차를 끌던 마부들이 사라졌죠. 비슷한 건데요. 드라이버. 차, 배, 비행기 뭐든지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운전 관련 직업이 가장 빠르게 없어질 직업 1위다라고 이구동성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인차가 오면 가장 빠르게 없어질 직업이고 지금 무인차 상용화도 시작이 됐죠. 미국에는 무인 택시 같은 거 물론 사고도 있고 목적지를 좀 다른 데 안내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만 이미 시작은 됐고 지금의 기술 속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정착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나아가서 이 강의에 맞게 여러분은 어떤 창업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오늘의 강연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메타인지가 뭔지는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알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메타인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개념 때문이죠. 수포자. 나는 문과야. 저희 아들, 딸이 어제 저녁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수학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수줍게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못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 딸이 어쩐지 우리는 문과더라고.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중2고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메타인지 참 잘하는 나라인데 문제는 바로 그 밑에 메타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겁니다.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감이 굉장히 높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 차트 보이시나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밑에 X축이 경험치예요. 경험치. 우리가 게임할 때 만렙 찍었다 이런 얘기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자신감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에서 배웠던 20대가 실패하는 이유.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무턱대고 일단 한번 용기와 패기를 갖고 들어갔다가 망하는 케이스. 자신감은 젖대 높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경험치가 쌓이면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요. 오, 생각보다 어렵네. 해야 될 게 많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하면서 자신감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고비만 넘기고 나면 경험치가 축적될수록 자신감은 다시 높아집니다. 오늘 강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지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분들.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경험치가 쌓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경험치가 아예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잘 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들의 환영적인 우월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위대해 이런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는 환영적 열등감,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업에서 이 두 가지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조금의 경험치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마인드셋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경기도 나빠지고 막 코로나에 인공지능에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공을 위한 철학으로서 분명히 기회는 올 것 같아. 새로운 세상이 오면 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AI랑 친하진 않겠어? 그럼 오히려 그냥 문학이 다시 뜰 수 있지 않을까? 심리 상담해주는 기계가 해줄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눈으로 날 바라봐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상담가가 필요하지도 않을까? 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직 젊잖아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 자동차 보면 되게 시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겁은 표준어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게 하나 없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차를 만들던 회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핸들이 없잖아요. 저 공포영화예요. 그죠? 저희 때가 보면 공포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때가 보면 자율주행차인가 보다. 핸들이 없으면 되게 편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다는 동시통역 이어폰인데요.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대방이 그냥 영어로 동시통역되는 걸 듣는 기계예요. 저 30만 원 초반대쯤에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영어 공부 포기할까? 저것만 있으면 네, 아프리카에서 별로 옷을 많이 안 입고 사시는 분들 빼고는 다 통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알파고가 지구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박살내는 모습도 봤고 너무너무 단절적으로 변해요.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단절적으로 변해요. 그 얘기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대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기술을 가진 새로운 창업기업이 딱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단절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아직 뭔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엄청난 기회의 땅이 바로 단절적 변화라는 뜻입니다. 점진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치고 들어갈 틈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단절적이기 때문에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생 때 많은 경험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엔잡러로 사시게 될 거예요. 여러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 단절적으로 계속 변하니까. 저 사업계에서 작성법 이런 강의도 저 우리나라에서 영타 강사 소리 듣거든요. 근데 챗GPT가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1년 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강의 주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새로운 경험치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여러분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때보다 좀 피곤할 것 같긴 해요. 어찌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어쨌거나 점진주의는 가고 파괴가 오게 되면 탐 피터스라는 아저씨가 한 얘기인데 기회는 계속 생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 좀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이제 조금 톤 다운하고 아프리카의 저런 모습 많이 보셨죠? 우물도 없고 막 멀리 가야 되고 아프리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여러분 제일 큰 게 혹시 여기 탈모인 거 아세요? 여기? 실제로 아프리카 여성들이 여기 탈모가 되게 많아요. 제 나이쯤 되면 그냥 빠지는 거고 저기 젊은 분들이 빠진 게 뭐냐면 머리에 물통을 이고 다녀서 실제로 탈모가 와요. 아프리카 여성들이 많이 와요, 이게. 잘 못 보는 거 이렇게 워낙 막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건데 실제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컴플렉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마을 같은 경우는 저 우물까지, 그러니까 물을, 가족들이 먹을 물을 기르러 갔다 오기까지 왕복 8시간이 걸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강의 주제 다시 생각하세요. 성공하는 창업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지금 실패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NGO에서 이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알게 된 건 아프리카 여성들이 척추 관련 질환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 워낙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다니니까 척추와 목도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주고 즐겁게 이 마을에서 철수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봤더니 우물이 아무도 안 써서 망가져 있더래요. 누가 망가뜨린 건지 자연적으로 망가진 건지 모르겠는데 왜 안 쓰지? 하고 다시 물어봤답니다. 이 우물 왜 안 쓰셨어요? 이 마을 여성들이 속 얘기를 그때 한 겁니다. 한 집 안에서 3대가 사는데 우리가 시어머니와 합법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8시간이 사라졌다. 이 여성들은 8시간 그냥 아낙네들끼리 8시간 갔다 오면서 즐거운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이게 되게 즐거웠던 거예요. 이분들에겐 이 시간이. 근데 이걸 뺏긴 거예요. 그래서 8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더 붙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사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저들의 진짜 페인 포인트, 저들이 정말 아파했던 건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무겁다는 거였구나 해서 제일 오른쪽에 생긴 저 통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통의 이름이 히포 워터 롤러입니다. 훨씬 많은 양을 실으러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머리가 빠지지 않고 척추 질환이 생기지 않는, 하지만 여전히 8시간은 갔다 와야 되는 이들에게는 산책과 같은 여정으로 바꿔준 겁니다. 창업은 목표하는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목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주로 돈이겠죠. 그러면 그 문제의 정의가 매우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고객의 생각을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저도 뼈저리게 느꼈죠. 네, 시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도 다 불편하구나. 그 기본적인 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강의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 관련된 아이템 만드는 게 참 어렵다. 왜?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청년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 너무너무 이게 아프신 것 같아서 이런 걸 만들어 드렸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아픈데 이것만 있으면 안 아플 수 있는데 계속 아파도 돈을 안 쓰고 있더라. 나중에 그 돈을 어디에 쓰나 봤더니 1년에 한두 번 놀러 오는 손주에게 용돈 주려고. 1년 아픈 거보다 1년에 한두 번 용돈 주는 게 더 큰 기쁨이라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을 그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정의가 창업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이걸 잘했다고 성공하진 않습니다만 실패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그래서 이 고민을 한번 꼭 가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리만 가설이라고 아세요? 전 세계에서 풀기 어려운 10대 수학적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거 풀면 노벨상 받거든요. 사회과학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 게. 몇십 년 동안 경제, 경영, 학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미싱 링크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중에 이과 나온 사람 있고 문과 나온 사람 있죠? 대화 잘 통하나요? 대화가 잘 통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통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연구직 사람들이랑 마케팅 사람들이랑 제일 성향이 다르거든요. 대화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요, 실제로 마케팅팀은 서울 본사에 많고요. 연구소는 대전에 많습니다. 만날 일도 없고 만나도 얘기도 서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학회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개발하는 사람들, 생산직 개발하는 사람들과 회사 운영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왜 대화하지 않는가? 그 링크가 왜 끊어져 있는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전 세계 그냥 똑똑하다는 천재 교수님들은 다 달라붙었는데 아무도 성공 못하고 있어요. 그냥 태생이 다른가? 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표는요, 두 가지의 조사를 제가 이제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건데요. 투자자들에게 미국에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굉장히 많은 돈의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가 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술은 없어요. 테크놀로지, 그죠? 오른쪽은 당신이 투자했던 기업 중에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 이유가 뭐냐 물어본 건데, 역시 기술은 없어요. 테크놀로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짜 강사님들이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파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강의는 믿지 마. 큰 투자를 받았다는 게 뭘 말하냐면 기술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실패 요인, No Market Need. 큰 자금으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든 거예요. 아까 그 우물처럼. 진짜 그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든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 요인은 타이밍. 너무 웃기죠? 타이밍. 시의적절하게 언제 내놨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이 니즈와 타이밍, 누가 조사하는 거죠? R&D 연구개발자들, 교수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회사의 시장조사팀, 마케팅 홍보팀이 하는 거예요. 이것과 그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이 링크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쪽은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이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집합을. 근데 그냥 아예 독립된 집단으로, 집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때는 최대한 다른 과 학생들이랑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아요. 전공 공부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전공의, 다른 성별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 미슨 링크에 빠지시면 창업기업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경영학 용어 중에 많이 쓰지는 않는 용어인데 저는 참 좋아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게 마켓 센싱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촉을 세우고 있을 것.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촉을 딱 세우고 있을 것.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행복 창업, 성공 창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유행한다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치킨 유행이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행한다는 얘기는 이미 충분히 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가 뒤늦게 따라가면,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앞에서 했으니까 이건 짧게 넘어가고요. 이 사례로 한번 이번엔 설명을 해보죠. 혹시 이 색깔 뭔지 아세요? 피치 퍼즈. 매년 팬톤이라는 데서 올해의 컬러를 발표하는 거 아십니까? 2024년 컬러는 바로 이 피치 퍼즈입니다. 복숭아색. 우리 어른들은 살구색이라고 더 익숙했던 세대인데, 공존과 치유, 포용과 풍요를 나타낸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워낙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색깔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강의 듣고 나서 친구들 생일 있으면 이 색깔로 사주세요. 그래야 센스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 색깔을 상대방 선물 받는 사람이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 그런데 재작년의 색깔은 뭐였냐? 베리페리였습니다. 이걸 창업기업이 올해의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베리페리라는 컬러가 2022년의 올해의 컬러였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이런 특집전을 했고요.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베리페리라는 상품이 아니었고요. 베리페리 칼라의 포장지, 용기, 공용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집전을 했는데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창업가는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직하게 연구개발을 품질을 높이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 품질 높은 제품을 어떤 포장으로 어떤 스토리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 홍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피치퍼즈 색을 하나 살까 되게 옷이라도 이런 트렌드 강의할 때 이런 오레이 칼라 옷을 입고 하면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50 먹은 아저씨가 주책으로 보일까요? 하여간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젊은 여러분은 더 예민해야죠. 그래서 매년 오레이 칼라 발표되는 건 꼭 보세요. 몇 년도 뭐 대한민국 트렌드 이런 책도 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것도 당연히 보실 줄 아시고 우리 회사 창업의 어떤 부분에서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센스도 없으면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피치퍼즈가 뭐야? 라고 했던 분들은 그냥 반성하시면 돼요. 니네 그러다 점권 된다. 알았지? 예민하게 시장 변화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시장 분석의 중요성 두 번째입니다. 미친 듯한 카피캣 전성시대라고 제가 써놨는데 카피캣이 뭐냐면 고양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생존 역량을 기릅니다. 이 스타트업에서는 남의 걸 무분별하게 베끼는 걸 카피캣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들은 미투 제품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2022년에 연애 관련 예능 목록들입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싶으시죠? 제가 연애하면 큰일 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불경기라서 또 학생들 같은 경우 국가장학금 받아야 되고 뭐 아버지는 언제까지 직장에 계실지 모르겠고 막 왔다 갔다 힘들고 막 어머니도 지금 직장에서 뭐 잘린다 만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이러니까 군대 가는 것마저도 집에서 막 계산해서 가야 되고 형제들끼리 네가 갔다 와 막 나는 요때쯤 갈게 막 되게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저희 때는 글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 잘 되는 게 나오면 다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소금 뿌리는 게 제일 많았을걸요? 셰프 전성시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운동선수 아줌마이시들이 미친 듯이 나왔죠? 요즘은 또 연애 관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모르겠는데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다 따라 붙겠죠? 그러면 2023년 연예대상은 누가 받았죠? 제일 주목받았던 사람? 기안84죠. 그 어떤 법칙에도 묶여있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툭 튀어나오고 그동안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저 기안84 좋아합니다. 이상한 짓을 퍽퍽퍽 던지니까 대상까지 확 올라가 버리죠.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남들 다 간다고 우르르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앞에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밀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 다 따라갈 때 이렇게 따라가면 그냥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네, 카리나 영상. 이 아저씨마저 봤으니 대한민국에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자,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영상입니다. 저 같은 50대 아저씨가 이제 저 영상 때문에 카리나라는 이름까지 알게 된 그런데 연예인이 아이돌이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한 영상 우와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술이에요. 제가 볼 때 2024년은 술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런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술 먹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우와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차피 따라도 못해요 저런 거. 근데 여러분은 이 변화를 보셨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6개의 차트를 안 봤다. 근데 창업에 관심은 있다. 그러면 저랑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혼나요. 혼나요. 여러분 세대는 알아야 될 차트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카리나의 저 영상은 왜 떴는가? 왜 이렇게 난리인가? 여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홍보는, 스토리는, 기획은,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교수님들은 못 가르쳐줘요. 가장 기존의 법칙에 익숙하신 분들이세요. 교수님들은. 저도 교수로 오래 있었지만. 그래서 교수님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변화되는 마켓 센싱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래방에서 1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영 노래방 회사 사장님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준 노래는 뭔지 아세요? BTS일 것 같으시죠? 안동역에서예요. 그냥 스테디셀러는 스테디셀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테디셀러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청년들이 갑자기. 그러면 변화되는 시점에 이 기회를 잘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마켓 센싱이 중요해요. 다음 세 번째. 지속적인 추세를 보는 게 청년들에게 많이 어려워요. 2000년부터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나 엄마 몸에 있을 때나 아빠 몸에 있을 때겠네요. 그죠? 정말 옛날 얘기죠. 저 때부터 꾸준히 조사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뭐죠? TV입니다. 왜죠? 여러분이 안 보잖아요. 저희 아들은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끝나고 나면 유튜브로 쇼폼으로 보던데요. 골 넣는 것만 보면 된다고. 저희 어릴 때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그냥 TV는 뺏기는 거였어요. 항상 9번 트시고 뉴스 보셨어요. 저 재미없는 걸 왜 보시지? 막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은 TV는 온전히 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를 봐요. 안 보니까 떨어져요. 그 다음 출산율 낮아지고 있죠. 장난감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장난감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미국은 보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의료 서비스예요. 왜? 사람은 늙으면 아파요. 대한민국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고령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럼 대한민국은 저게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건강보험으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미국이 현재 의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창업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치료기를 가정용으로 소형으로 만드신 거고 식약처 인정도 받았고 의료기기로 인정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한 20만 원, 30만 원 고기거든요. 왜 안 팔렸을까요?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큰 레이저 기계로 또 고주파, 저주파, 찜질까지 다 해주는데 1,000원에서 1,500원이에요. 병원에 가서 봤는데. 미국은 몇만 원, 몇십만 원이에요. 밤에 앰뷸런스 타고 열나서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오면요. 기본 100만 원에서 시작돼요. 미국은 병원비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딱 그랬어요. 미국 가라.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요. 아마존으로 가라. 네, 악어가 나온 아마존 말고요. 아마존.com에 그걸 올렸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 아마존.com에서 얘네 걸 첫 페이지에 팝업으로 크게 띄워주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의료비가 비싼 시기에 한국에서 온 이 의료기가 있으면 당신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게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 중에 가장 높은 판매 순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나라, 한 지역만 보시는 건 아닙니다. 내 아이템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줄 곳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또 청년이니까 이 사업을 오래 해야 되면 지속적인 추세를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에서 조사했던 건데 너 이성 만날 때 누구 통해서 만났니?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 스튜디오에 계신 젊은 직원분들에게 되게 물어보고 싶긴 하다. 어떻게 만났나?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through family, 즉 가족이 소개해줬다. 지금 20대들은 이 말하면 극혐할걸요? 아들, 엄마가 좋은 처자를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와 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가족을 통한 거 많이 떨어지고 있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저 하나 보이시죠? 너 이성 누구 통해서 만났니? 라고 물어봤더니 온라인이요.
즉 채팅이나 플랫폼으로 연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잖아요. 채팅 통해서 만났다 그러면은 정신없는 애로 취급하고 이런 게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 대학생들 이성교제를 온라인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은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곧 오지 않을까. 어른들이 다 안 된다고, 저렇게 만나면 안 된다고 할 때 저게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 그 창업을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창업이에요. 청년들이.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창업 아이템으로 참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꾸준히 된 거죠. 지금 2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성을 만났다. 네,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 우상향 시장 추세가 중요한 게, 코로나 터질 때 시작 때쯤 저 마스크 회사가 우리나라에 137개였는데 2022년 코로나 안 끝났을 때 1683개까지 갔어요. 저 중에 1000개는 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최소.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는 당연히 어느 정도 끝나는 거였잖아요. 저걸 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지속적 20년 이상의 추세들이죠. 여러분들이 그건 보셔야 돼요. 마스크 잠깐 반짝 그리고 축 처진다? 네, 그거는 우리의 글쎄요, 단발적인 장사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해야 될 창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선택의 시간.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출산율 극악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 애들이 빠진 자리를 강아지가 채우고 있네요. 정말 제가 안 하고 싶은 말이지만 애보다는 개 관련된 시장이 더 크고 매력적인 건 현재 사실입니다. 한쪽은 우상향하고 있고 한쪽은 아주 빠르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업계도 보면 애 관련된 쪽 투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려동물 관련된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꾸준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게 정말 중요할까? 보이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 네, 20년 추세, 제가 말하는 장기적 추세, 마켓 센싱. 20년 동안 계속 처지고 있죠? 더 처질 거예요. 서울마저 초등학교들이 폐교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어디 시골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도 폐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죠. 피아노 학원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출산율이 줄어들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성공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관련 학원은 성장, 예체능 관련은 급격한 하향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이 추세를 보는 연습을 여러분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23년 저는 제일 충격적인 뉴스 1위였습니다.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팔렸다. 전체 아이들, 애나 개나 그냥 아이들로 할게요. 애기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 중에 유모차보다, 사람을 태우는 유모차보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태우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냥 감은 잡고 있었고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와우, 엄청나구나. 도덕적으로, 당위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많이 해야 되고 출산 장려도 해야 되는 거 사실이지만 경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시장, 마켓이라는 건 반려동물 쪽이 커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로 명확히 보셨을 걸로 예상됩니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쪽 지속적 우상향 보여지니까 이쪽도 항상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어려운 자료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2023년 말에 제가 연말에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주식, 시가총액입니다. 대한민국이 왼쪽, 미국이 오른쪽인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게 오프라인 강의면 제가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싶긴 한데 온라인이니까. 대한민국은 대부분 다 제조입니다. 유형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 하나죠. 근데 미국은 오늘 숙제 알파벳 C, 알파벳 A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 저거 찾아봐요. 지금 강의 들으면서 찾아봐. 핸드폰으로. 알파벳 C, 알파벳 A가 무슨 회사인지. 꼭 찾아봐요. 모르면 무식한 거야. 미국은 거의 다 IT 기업입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조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인 건 아시죠? 우리 롤이나 오버워치 하려면 저 그래픽카드 껴야 되거든요. 근데 챗 GPT로 이미지 관련 프로세스를 돌릴 때 지포스 고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챗 GPT가 올라오면서 그래픽카드를 만든 엔비디아 회사의 주가총액이 미국 10위 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전 세계는 IT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아직 제조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IT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는 이렇고 전 세계 추세는 이러니 우리나라도 언젠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지만 성공 창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좀 어떠실까요? 신문기사를 그대로 캡처해온 건데요. 제가 대한민국도 변화가 시작된 거죠. 쿠팡과 이마트를 비교해 보시면요. 첫 번째 놀라는 지점. 쿠팡이 이마트보다 매출이 높다. 이제는. 네, 이마트보다 쿠팡 매출이 높다는 거에 저희 같은 옛날 사람들은 우와 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는 지점. 영업이익이 10배.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쿠팡이 10배. 대한민국도 온라인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성공 창업은 어떤 기준이나 절대 법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실패의 위험을 줄여야 되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켓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 우하향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 그것이 단발적인지 지속적 추세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잘 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성공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품질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워서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잘 파악하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